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동양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전해 내려오는 우정의 이야기, 바로 관포지교를 소개합니다. 관포지교란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상 관중과 그의 친구 포수가의 변치 않는 우정을 가리킵니다. 쇠처럼 굳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정,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교분을 뜻합니다. 이 일화는 수천 년 전 춘추시대의 실제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사기, 춘추좌 시전, 한비자 같은 고전 문헌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추좌 시전은 춘추시대의 역사와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제나라 황공과 관중, 포수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수가가 관중을 대신 청거하여 제나라 정치의 기반을 세운 일화가 전해지죠.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책인 한비자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간관계의 신뢰와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말하며 관중과 포수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고사가 가장 생생하게 전해지는 책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관한열전입니다. 관중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이익이 생길 때마다 관중은 자기 몫을 챙기고 손해는 포수가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관중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말했습니다. 관중이 이익을 탐내는 것은 그의 마음이 못나서가 아니다.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싸주었습니다. 훗날 두 사람은 군대에 몸을 담았습니다. 전투에서 관중은 여러 번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말했습니다. 관중은 비겁해서가 아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목숨을 아끼는 것이다. 그는 늘 친구의 행동 뒤에 숨은 사정을 읽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군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포수가는 훗날 제나라의 환공을 도왔고 관중은 환공의 경쟁 상대였던 공자 규를 보좌했습니다. 이로써 두 친구는 같은 나라 안에서 정적이 되어 맞서야 했습니다. 결국 제나라에서의 권력 다툼은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전쟁의 결과 포수가와 환공의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관중은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중은 죽은 공자 규와 함께 나라를 어지럽힌 자이니 당장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포수가가 나서서 환공에게 간언했습니다. 천하를 안정시킬 재주는 관중에게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제나라의 손실입니다. 차라리 제상으로 삼으소서. 환공은 이 말을 받아들였고 관중을 풀어주어 제상으로 임명했습니다. 환공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관중은 제나라의 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후세의 춘추5패 중 하나로 제나라를 세운 환공을 도왔습니다. 관중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세상에 쓰이게 한 이는 오직 포수가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남아 변치 않는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관포지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의 단점을 감싸주고 위기 속에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것. 때로는 권력과 전쟁조차도 그 우정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관중과 포수가처럼 인생의 모든 굴곡 속에서 끝까지 믿어주는 벗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우정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고사성어 금난지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친구의 교본. 이 짧은 네 글자 속에는 고대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덕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금난지교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어떤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한 금속을 뜻합니다.
난은 은은하게 향기를 풍기는 난초를 가리킵니다. 즉, 금난지교란 굳건하고 끊어지지 않는 우정, 동시에 서로에게 향기를 전하며 오래도록 그녀롭게 이어지는 관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함과 향기로움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편안한 향기를 주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지요. 금난지교의 기원은 고대 중국의 경전인 주역, 그 중에서도 계사전에 나오는 구절에서 비롯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난초의 향기와 같다. 여기서 바로 금과 난이 함께 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 쇠붙이도 끊어낼 만큼 강해지고 그 말과 행동은 난초처럼 은은하고 고결한 향기를 풍긴다는 뜻이지요. 이 구절이 후대에 널리 인용되며 금난지교라는 고사성어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금난지교는 특정 인물의 일화를 가리키는 고사성어라기보다 우정의 이상형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이 말이 수많은 우정 이야기와 함께 회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를 일컫는 관포지교도 금난지교와 자주 함께 언급됩니다. 관중이 가난했을 때도, 전쟁터에서 비난을 받았을 때도 포수가는 늘 친구의 진심을 이해하고 감쌌습니다. 나중에 정치적 대립 끝에 관중이 패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조차 포수가는 그를 죽이지 말고 재상으로 삼을 것을 권했습니다. 관중은 훗날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뿐이다라고 말했죠. 이 이야기는 비록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남았지만 금난지교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 학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도 이 말을 자주 빗댔습니다. 예컨대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학문을 함께 연구하며 마음을 합쳐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야말로 금난지교라며 학문 공동체의 이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금난지교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우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료, 가족, 스승과 제자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많은 인간관계가 피상적으로 맺어졌다 쉽게 끊어집니다. 그 속에서 금난지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금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세월이 흘러도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함. 관계는 난처럼 은은해야 한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향기를 느끼듯 서로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관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금난지교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담긴 한 구절이 수천 년을 건너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난지교, 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정. 러분에게도 이런 벗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의리를 담은 고사성어, 문경지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목을 함께 내어도 아깝지 않은 우정이라는 뜻으로 역사 속 인물들의 충성스러운 교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경이란 목을 베다, 목을 내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라서 문경지교는 곧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우정, 즉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는 깊은 교분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인들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죽음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의리를 최고의 우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는 후대의 의형제 같은 친구, 목숨을 함께하는 전우를 가리키는 말로도 자주 쓰였습니다. 문경지교의 기원은 중국 전국시대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형가와 진무, 그리고 형가와 고점리의 관계입니다.
형가와 진무양 진시황 암살을 위해 거사에 나섰던 형가는 함께 죽음을 각오한 동지 진무양을 두고 문경의 교분을 맺은 벗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결국 실패와 죽음으로 끝났지만 죽음을 불사한 교분은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형가가 거사에 나서기 전 절친한 친구 고점리가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 장면은 바람은 쓸쓸히 불고 역수는 차갑도다. 장부는 한 번 길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라는 식으로 남아 문경지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문경지교는 단순히 감정적인 우정을 넘어서 목숨을 함께 맡기고 의리를 지킨 관계를 뜻하게 된 것입니다. 문경지교는 형가의 이야기 외에도 여러 역사 속 인물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서로를 위해 방패가 되어준 장수들의 관계, 정치적 숙청 속에서도 끝까지 친구를 감싸주던 신하들의 관계가 문경지교로 불렸습니다. 특히 한나라 초기에는 유방을 도운 장량, 한신, 소와 의 관계가 서로에게 목숨을 내걸 만큼 신뢰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경지교의 전형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처럼 문경지교는 단순한 개인적 우정을 넘어 국가와 대업을 함께한 동지적 관계까지 포괄하는 고사 성어로 발전했습니다. 문경지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의 본질은 의리다.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은 목숨보다 무겁다. 고대인들은 신뢰를 잃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평상시에 친구는 많아도 끝까지 함께할 친구는 드물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내걸 상황은 거의 없지만 문경지교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전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친구,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동료,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문경지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우정, 문경지교. 이 고사성어는 고대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와 전쟁 속에서 태어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교훈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벗이 있으신가요? 그런 인연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보물일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헨리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동서양의 지혜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많은 지인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단 한 명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벗이 있으신가요? 그런 인연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보물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악과 우정,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슬픔을 담은 고사성어, 백아절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이상 그 친구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검은고 줄을 끄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백아절연은 글자 그대로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백아는 춘추시대의 유명한 검은고 연주자였고 절연은 줄을 끊는다, 곧 음악을 그만둔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백아절연은 단순히 악기를 부순 사건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벗을 잃은 슬픔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비극적 우정을 상징합니다. 이 고사성어의 배경은 춘추시대의 실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검은고의 명수 백아는 늘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해줄 청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종작이 나는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며 산의 장엄한 모습을 떠올리면
종자기는 높고 웅장한 태산 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아가 강물의 흐름을 마음에 담아 연주하면 종자기는 넓고 끝없는 강물 같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백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내 음악의 뜻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후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음악으로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아는 장례식에 찾아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음악을 알아주던 이는 오직 종자기뿐이었구나.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다시 검은고를 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검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백아절연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했습니다. 백아절연은 단순히 한 음악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사성어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의 귀중함. 인생에서 나를 깊이 이해해 주는 벗은 드물며 그런 인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정의 순수함. 이해받는 기쁨은 어떤 명예나 재능보다 소중합니다. 슬픔의 상징.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삶의 의미를 잃는 절절한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깊은 우정을 백아절연의 교훈이라 표현했고 문학회화 음악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백아절연은 단순히 고전 속 비극을 넘어서 우리 인간관계에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극히 드뭅니다. 헨리 아담스는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과도 통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끝까지 함께할 단 한 명의 진정한 벗입니다. 백아절연의 이야기는 우정과 음악 그리고 잃어버린 인연의 아픔이 함께 어우러진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경지교에서 죽음을 무릅쓴 의리를, 관포지교에서 진심을 알아주는 우정을, 금난지교에서 오래도록 향기나는 관계를, 그리고 백아절연에서 진정한 이해가 주는 감동을 보았습니다. 동양의 고사성어들은 모두 한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많지 않아도 된다.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 미국의 역사가 헨리 아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수천 년의 시간과 바다를 넘어 동서양의 지혜가 하나로 만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많은 인맥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